보슬보슬 비가 내리는 어느 여름날, 동화 속에서 나올 법한 전원주택에 사는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 문을 열고 들어가 보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바로 소리꾼 박애리. 다양한 작품으로 국악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는 박애리 명창. 이 시대의 소리 광대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20년간 국악인으로 활동하며 받은 상패만 무려 수십 개에 달한다는데, 무대가 아닌 주방에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박애리. 음식 준비나 이런 거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야. 어머니께서 요리를 정말 잘하셔서 어머니께서 저희 길러주시거든요.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음식을 잘 먹고요. 어머니 생신날 어머니 미역국 끓여드리기. 바쁜 나날을 보내는 그녀에게 시어머니는 가장 큰 버팀목 같은 존재. 정확한 여자? 또 만인한테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이좋은 고부 사이 반달. 이때 어디서 본 익숙한 얼굴이 들어오는데, 나왔어. 안녕하세요. 현란한 춤과 비보잉의 고수 팝핀 현준. 소리꾼과 춤꾼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무대는 매번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무대에서 처음 만난 박예리와 팝핀 현준은 작품 속 연인에서 실제 부부가 됐다. 저는 그냥 남자 여자가 서로 좋아해서 만난 건데,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다른 두 문화가 만난 걸로 생각을 하시고 너무 다른 문화가 만난 걸로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 재밌더라고요. 저희도 느꼈을 때는 그냥 우리는 사랑해서 만났는데. 시간 날 때마다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더 나은 공연을 준비하는 부부. 그래도 두 분도 가끔 부부싸움도 한 번씩 하시죠? 부부싸움을 하진 않는데요. 이제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예술가로서의 서로에 대한 의견에 대한 부분이지 어떤 남편과 아내로서 그런 걸로 다투거나 싸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잘 못 만나요. 이야, 박예리 씨 춤도 잘 추는데요. 간주가 길 때 예전에는 그냥 사람들이랑 박수 치고 막 이랬었거든요. 요즘에는 제가 요즘 춤을 좀 춥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이렇게 흥이 있을 땐 이렇게 현대적인 흥으로 로봇 춤도 추고 또 문어크도 이렇게 하는.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박예리 부부. 팝핀 현준이 아내에게 바라는 점은 과연 뭘까? 건강이죠. 첫 번째가 건강이죠. 너무 그렇게 예스맨으로 자기를 혹사 안 시키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가장 소망이에요, 소망.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악계 프리마돈나 박애리. 그녀가 말하는 소리꾼의 인생, 지금 시작한다. 네, 박예리 씨를 큰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아유, 고우시다, 고우셔. 아유, 아름다우시다, 진짜. 선녀네, 선녀. 어머. 선녀가 찾아왔어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남상일 씨 출연했을 때 전화 연결하시고 네. 이렇게 오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는 언제 불러주시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도 빨리 오신 거예요. 그런가요? 예. 원래 네, 줄이 많이 길다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데. 약간 앞쪽으로 지금 땡겨서 오신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임진위원 박예리 명창의 프로필 부탁합니다. 네, 팩트, 임팩트. 오랜만에 제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보고요. 프로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박애리, 1977년 전남 목포 출생이고요. 1994년 전주 대사슴놀이 학생대회 장원을 수상하고 국악계의 유망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국립창극단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 심청전, 데뷔장전 등 다양한 무대에서 프리마돈나로 물 만난 고기처럼 전 세계를 누빈 팔방미인의 그녀. 박예리 명창은
힙합 댄서 팝핀 현준과의 결혼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더니 국악과 힙합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또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아티스트 부부. 국립창극단을 나온 뒤로도 여전히 종횡무진 버라이어티한 활동으로 이 국악과 대중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국악 대중 연결고리 박예리 명창 오나라 오나라 주오나 당신을 환영합니다. 와, 오늘 왜 그래요? 어쩌면 좋아요, 진짜.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티가 좀 나죠? 이거를 펼치셨는데 그 네. 예스러운 고어가 나올 것 같아요. 버라이어티 아티스트. 반전의 남자입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이 프로필 듣고 나신 소감이 어떠세요? 네, 아우 늘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전에 저 항상 그랬었거든요. 내가 사는 동안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요. 좀 쉬엄쉬엄 살살해. 맞아요. 에리 씨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언제 내가 이걸 또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나는 어떤 친구들은 뭐 어려지고 싶다. 내가 다시 20대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나는 그냥 밥 꾹꾹 눌러 담는 것처럼 내 나이를 꾹꾹 눌러 담아서 잘 살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프로필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꾹꾹 눌러 담은 이 밥 한 공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정말. 밥은 정말 눌러 담아야 돼요. 밥은 아우, 요즘 식당들이요? 아우, 정없어, 정없어. 밥이 너무 예. 그래요. 밥은 눌러 담아야 돼. 아니, 뭐, 아까 인중 의원이 잠깐 불렀는데요. 그 네. 주제가가 그 대장금. 대장금? 네, 그거 좀 직접 한번 불러주시면. 네.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오나 쉬고. 가다라 가다라 아주 가나 하나니 타려도 못 노나니 한 일이 아니니 아니 노네. 쉬고. 야, 그 목소리도 정말 여전하시고 그 느낌이 그대로 있으시네요. 더 오히려 깊어지시고. 근데 이 노래가요, 저는 항상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기회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이 노래요. 어떻게 만나게 이 노래를 처음에 그 드라마가 이렇게 성공하고 많은 사랑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네. 그랬는데 이 드라마가 방영되기 이틀 전에 이 OST를 녹음할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사람들이 구하다가 저한테까지 판소리하는 아이들을 구해달라. 그래서 구해줬는데 이 악보로만 되어 있는 이걸 보고 아이들이 부르기엔 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악보로는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오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고 싶어서 쿡쿡.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조금 한국적인 느낌이 배어나게 소리적인 느낌이 배어나게 오나라 오나라 이렇게 소리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거를 지도해 주다가 그 음악 감독님께서 박예린 선생님 목소리도 드라마에 들어가면 좋겠어. 그래서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제 목소리가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항상 준비를 하셨으니까 그렇죠. 이 기회가 네. 왔을 때 맞아요. 또 맞아요. 가능했던 것 같은데 그 본격적으로 우리 박예리 명창의 인생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소리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9살 때였는데요. 9살 때. 예, 저희 집이 아버지께서는 공무원이셨고 네. 제가 7살 때 큰언니가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터울이 좀 있네요. 네, 근데 5남매다 보니까 대학생 언니 다음에 고등학생 다음에 중학생, 근데 초등학생. 그래서 그 사교육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전혀 못 됐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국악원에 보내준다고 하시니까 나도 드디어 학원을 가는구나. 아, 다른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들처럼. 네, 무엇인가를 배우는 곳에 가는구나. 국악에 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저 학원을 간다는 것에 좋아서 엄마 손을 잡고 따라갔었는데 그 시립국악원 문턱을 딱 넘어선 순간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근데 그 운명처럼 처음에는 가야금 배우는 방에 들어갔었는데 제가 지금도 그런 성격이 조금은 남아있는데 굉장히 내성적이고 네? 수줍고 네, 야, 저랑 똑같으시네요. 그런가 봐요. 네, 저도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 너무 안 가죠. 아니, 근데 선생님께서 줄을 뜯어보라고 하시는데 그 줄을 부끄러워서 잘 못 뜯었어요. 그랬더니 가야금 선생님께서 아유, 줄도 못 뜯는데 무슨 가야금을 배우느냐. 아직 애가 너무 어리니 내년에나 다시 데리고
오시라고 어머니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옆방에 판소리 배우는 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방에 들어갔는데 이 수업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나요. 그 어린 나이에. 예.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다가 저를 보고는 처음 들어온 애가 앉자마자 이렇게 조금 있는가 싶더니 우니까 엄마 자보소. 아야 너 어째 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대답이 너무 슬퍼요. 너무 감동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니야.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울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 저거 정말 잘하고 싶다. 나 저거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나도 잘할 수 있는데라는 네. 어떤 샘? 꿈틀대는 어떤 그 꿈? 이런 것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얼마나 기가 차셨겠어요. 그럼 한번 따라해봐라 하시더니 갈까부다를 이렇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눈물을 얼른 쓱 닦고 갈까부다 따라했거든요. 선생님께서 얘는 소리를 해야 되래요. 애원성을 타고났다고. 애원성을 타고났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애원성이라는 그 성음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네. 그냥 이 아이는 소리를 해야 될 아이라는 그 그냥 말씀이 운명적으로. 정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나는 소리를 해야 되는 사람인가 봐.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와가지고 정말 그림을 그렸는데 한복을 곱게 입은 저. 그리고 그때는 소리를 해서 가장 훌륭하게 되는 게 뭘까? 그때 제 머릿속에는 인간문화재였던 거예요. 정말 되게 힘든 건데 그때만 해도 이 손에 인간문화재라는 증서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을 그려봤어요. 소리는 하면 할수록 정말 저희 선생님들 말씀처럼 평생 공부고 네. 평생 배워야 되고 할수록 어렵고 아하. 하면서 점점 알아지게 되는 늘 놓으면 안 되는 공부라는 걸 알게 됐지만 정말 대학 시절 선배들이 너는 꿈이 뭐니? 그러면 저는 그 꿈이 뭐니라는 이야기를 질문을 들은 순간부터 가슴이 쿵쿵쿵 뛰는 거예요. 제 안에요. 저는요 정말 뭔가 이렇게 소리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다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가금 선생님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내가 그때 애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듣는다고 뭐라고 하셔가지고. 아까 애원성이라고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막으로 이렇게 싹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친절한 프로그램인데. 그 목포 출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소리하기 이전에 박예리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였나요?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했어요. 아, 노래는 좋아하셨어요. 원래 노래를 아버지께서 시청에서 하셨던 일이 목포의 상하수를 관리를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수원지라고 하죠. 네. 그 수원지에서 살았어요. 관사에서. 네, 수원지가 또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자막으로다가 또 계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쁘겠네요. 그 목포 시내로 흘러가는 물들을 네. 관리를 하다 보니까 늘 집이 동네에서 좀 떨어져 있었어요. 아,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좀 높은 곳에 위치하고.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이제 학원을 다닐 때는 국악원에 다닐 때는 소리 공부라도 하러 다니지만 네. 아버지께서 집에서 동물 키우는 걸 즐겨 하셔서 외 떨어진 집에 닭이 있고 뭐 오리가 있고 벌이 있고 그런 그 저만의 공간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혼자 책을 읽거나 책 읽는 거 좋아했어요. 책 읽고 아니면 혼자 가만히 마루에 누워서 바람이 불면 풀들이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고 그래서 혼자 노래를 만들어서 지어 부르고 이런 것들 좋아했었어요. 그 환경 자체의 영향이네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잘 즐기는 그런 아이였었는데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국악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혹시 그 전에 소리 쪽이나 국악 쪽에 어떤 분이 계셨던 건 아니고요. 집안에 아무도 제 주변에서 제가 보지도 못했었고 예. 근데 나중에 제가 어른이 돼서 알게 됐는데 아버지의 사촌, 여동생, 그러니까 네. 저한테는 이제 고모뻘이 되시는데 제가 성인이 돼서 만나 뵙게 됐는데 네. 판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우, 사촌 여동생이면 멀어요. 아버님의 집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뜬금없이 소리라고 하는 것을 만나신 것 같아요. 네. 집안에도 없었고 전혀 뭐 판소리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셨다가
진짜 그 국악원에 가서 그 끌림 때문에 네. 시작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첫 만남이셨던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94년에 전주 대사슴놀이 학생대회 장원을 네. 차지하셨어요. 그때의 또 감동이 잊혀지지 않으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판소리 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전주 대사슴놀이가 갖는 위상은 네. 대단하죠. 대회라는 것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나갔었는데 판소리. 네. 뭐 저는 집이 목포니까 가까운 광주에 있는 뭐 음악 콩쿨, 뭐 판소리 경연 대회, 전국 경연 대회들을 나갔었는데 전주 대사슴놀이란 대회는 정말 아, 내가 나가도 좋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큰 대회였고 그냥 우리들 사이에 들리는 말로 그렇게 큰 대회는 한 번 나가서 상을 받기 어렵다더라. 재수. 네, 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냥 처음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잘하는 친구들도 많았었고 또 제가 좋은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었어요. 그러면 상은 솔직히 좀 의식을 안 하고 네. 한번 나가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네, 그런데 그 전에도 다른 좋은 상들을 받았었고 내가 꼭 이 대회에서 꼭 좋은 상을 받아야 어떤 그 향후에 뭔가 달라지는 것들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도전해보고 싶었던 대회였던 것 같아요. 네, 예선을 끝나고 나서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소리를 잘한다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나는 처음 나왔고 또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엄마께 엄마 1등 안 해도 괜찮으니까 엄마도 너무 큰 기대 오히려.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랬었는데 정말 뜻밖의 네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기억나세요? 장원의 네. 박예리 네. 발표할 때. 그래서 정말 생각지 못했던 결과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나에게 정말 이런 영광이. 그래서 보니까는 엉엉 울면서 그 축하 공연을.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큰 상도 받으셨고. 네. 그런데 이제 대학 시절에는 또 이렇게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네. 고비가 있었다고. 네. 네.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고등학교 때만 해도 선생님께서 목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너무 맑으니까. 네, 할 정도로 너는 어디 가서 소리할 때 항상 청을 높게 잡아서 소리를 해라. 낮게 하면은 정말 그 전라도 말로 매가리가 없이 들린다. 그러니까 제 특징이 목소리가 맑고 높은 게 특징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늘 목이 쉬고 싶어서 좀 이렇게 그 그늘 있는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일부러 바람을 맞으면서 소리를 한 적도 있고 몇 시간을 소리를 해도 목이 안 쉬는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목이 쉬었다 풀렸다 쉬었다 풀렸다를 했는데 고등학교 1, 2, 3년 요 3년 동안은 목이 안 쉬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해도. 그래서 저는 이제 나는 목이 안 쉬는 그런 체질로 바뀌었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교 3학년 무렵에 소리를 연습을 막 하다가 목이 잠겼는데 목이 잠겼네? 뭐 이러다 이제 또 풀리겠지. 네. 했었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장 장기로 제가 잘할 수 있었던 고음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한 가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12갈래로 갈라져서 굉장히 거친 목소리가 나오고 뭐 고음도 안 나오고 목소리는 거칠고 대학교 4학년 때 창극 심청이라는 작품을 학교에서 준비를 했는데 오디션을 4학년이니까 마지막으로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창극 무대였거든요. 네, 마음은 심청으로 오디션을 보고 싶었는데 제 목소리가 여자에서 너무나 먼 거예요. 그래서 신봉사로 오디션을 봤어요. 신봉사요? 네, 그래서 남자 선배들을 제치고 제가 신봉사로 발탁이 예. 목소리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왜냐면 사실은 지금은 지났으니까 이렇게 그랬었어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가진 것 없는 제가 대학 시절에 돈이 없어서 네. 학교도 엄마 아빠는 집 가까운 데를 가길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고 근데 그 학교는 등록금도 조금 더 비쌌고 또 타지 생활을 해야 되니까 들어가는 돈도 많잖아요. 딱 그 학교만 가게만 해주면 그다음부터 내가 다니겠다. 네. 근데 학교를 오고 나니까는 정말 학생이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럼요. 집에 돈을 보내달라는 얘기를 하지 못해서 밥을 많이 굶었었어요.
어떨 때는 그 자판기에 있는 율무차, 예. 그러니까 200원이었는데 율무차 한 잔으로 끼니를 때운 적도 있고, 내가 그 심정 알지. 네, 그래서 어느 때는 그냥 한 끼 거르고 그 다음 끼니를 그냥 한 끼를 뭐 하루에 한 번? 뭐 이렇게 먹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좀 더 안 좋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원인은 그 정확히 증상은 뭐였어요? 근데 정말 바보 같았던 게 병원에 가볼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돈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연습을 많이 해서 그냥 목이 잠겼다라고 생각했고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게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 정말 내세울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그냥 목소리 하나 자랑할 수 있는 예. 내가 이제 목소리를 잃어버렸으니까 나 이제 소리는 못하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뭐라도 하고 싶었고 잘 나오는 목소리로 살 수 없다면 그러면 구성진 소리를 하는 사람이라도 되고 싶다. 소리를 떠나 있는 제 삶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교직 과목을 이수를 해서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그러면 판소리 하지 말고 음악 선생님을 한다든지 다른 길을 찾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판소리를 하지 않는 제 모습, 판소리를 하지 않는 제 삶이 너무나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좀 구성진 소리를 하는 소리꾼이 되는 방법도 있고 저 절박한. 네, 그렇죠. 아니면은 많이 알고 있는 해박한 소리꾼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뭐든 해보고 싶어서 신봉사로 오디션을 봤는데 됐어요. 그래서 신봉사로 무대에 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들 무대 끝날 때까지 제가 여잔 줄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이제 시간이었지만 그냥 그 길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고 그냥 그 길을 가고 싶어서 국립창극단 오디션이 있었는데 그때 박송희 선생님께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제 학교에 심사를 그 전공 시험 심사를 하러 오셨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가, 내가 대학 1학년 때부터 너 소리를 들어왔는데 지금은 목이 많이 상했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제 에리가 소리 못하겠더라라고 표현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박송현 선생님께서는 소리꾼이 가끔 그럴 때가 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잠깐 쉬는 것도 괜찮느니라. 무리가. 예, 계속 쉬어도 계속 그러니까 목이 잠겼어도 계속 하려고만 하지 말고 잠깐 쉬어주라고. 참 바보셨구나. 예, 그러니까 쉴 생각을 못 했던 자기 것 몸을 같아요. 돌볼 생각을 안 하고. 1차적으로 했어야 되거든요. 병원을 간다든가 아니면 그럼요. 좀 쉰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저는 말씀 들으면서 그 심정이 저는 감히 상상이 안 돼요. 그래도 무엇라도 해야 될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보같이 연습을 잠깐 쉬어볼 걸, 병원을 가볼 걸. 근데 그 생각을 못하고 남들한테 들려주는 건 싫어서 음대 연습실에 사람들 발길이 끊이면은 연습을 하러 가고 사람들의 발길이 오면은 연습을 안 하고 숨어 다니면서 연습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열정이라고밖에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드릴 건 없고 요거라도 바보. 바보. 울보. 그래서 창극단 오디션을 보기 전에 네. 한 달 동안 정말 아도 안 하고 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힘든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몸을 아껴야 한다는 거를 배웠고 네. 나는 내 몸이 악기니까 이 악기가 망가지면 내가 원하는 연주, 원하는 소리를 할 수 없다는 걸 배워서 그때부터 먹는 것 하나, 내가 가는 장소도 가리게 되고 그 주변에서 혹시 너무 유난 떤다 그러진 않아요? 그래요. 모르시는 분들은 충분히 오해할 수가 네. 있거든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는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돼요, 다 돼요. 네, 다 됩니다. 청개구리를 어린 청개구리를 산채로 먹으면 목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한 선배님께서 하신 거예요. 산채로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23, 4살 때 저희들이 이제 여자 동기 애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정말요? 그냥 산채로 먹으면 된대요. 그랬더니 이제 동기 애들이 하는 말이 애리라면 먹고도 남으래다. 뭐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정말 느끼하잖아요. 거기에 레몬즙을 이거는 실제로 정말 좋대요. 청개구리는 사실 먹진 않았어요. 근데 올리브 오일을 공복에 한 반 컵 정도를 따라서 레몬 한 조각을 쭉 짜서 막 섞으면 얘네가 섞여요. 그리고 공복에 먹어주면 그 위라든지 소화기관에도 좋고 목에도 좋다는 거예요. 튀니지에 공연을 가는데 현지인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튀니지에서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친구들이랑 한 모금씩 이제 먹기로 했는데 친구들이 다들 도저히 못 먹겠대요. 한 모금 먹더니 이거는 도저히 먹을 수 있는 게 안 된다. 근데 그날부터 제가 한동안 계속 그거를 아침마다 공복으로 먹었어요. 튀니지 민간 효과가 요법. 있어요? 네. 그냥 믿고 먹는 거죠. 효과는 못 보셨고. 아니, 이제 조금 목이 잘 나오면 그래서 나왔을 거야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막으로 또 그러면 언제부터 그 목소리가 잠겼다가 다시 풀어지게 되는 그 시기가 얼마나 됐었나요? 쉬어주니까 정말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한 달 오디션을 본다 그러면 다들 정말 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으면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오디션을 전쟁같이 봐야 하죠, 되는데 전쟁같이. 저는 반대로 그 한 달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어요. 그래서 그냥 십수년간 해왔던 그 소리 하나만 두고 목소리라도 쉬어주자. 그랬더니 정말 오디션 날은 목소리가 그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나오더라고요. 한 달 쉬었으니까. 다행이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좋아진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이제 발성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그 오디션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그 해에는 많은 인원을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23살에 입단을 하게 됐죠. 근데 항상 말씀하시는 게 겸손하세요. 그러니까요. 다행히도. 많이 뽑아주셔서 네. 운 좋게 마치 뭐, 들어가. 네. 정말이에요. 네. 설정인가요? 정말이에요. 근데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창극단 입단하기 전까지만 해도 소리로 네. 좀 뭔가 최고가 되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판소리를 하는 친구들은 아마 창극 공연 안 본 친구들이 없을 거예요. 네. 보면 와 나도 언젠가 저 무대에 설 수 있는 날이 올까 했었는데 국립창극단에 오디션 공고가 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친구랑 함께 오디션을 보러 갔었죠. 네. 와 그랬는데 그 꿈에 그 무대에 섰던 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벅차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창극단에 입단했을 때 했었던 역할은 심청전 중에 심청이 친구 10명 중에 하나, 뭐 흥부가를 하면 흥부 아들 10명 중에 하나. 그렇죠. 그런데 그저 무대에 나가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연습을 하는데 늘 내가 무대에서 봐왔던 선생님들이 내 코앞에서 연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코앞에서 공연을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 역할이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제가 나오는 씬이 대사도 작잖아요. 분량이 작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을 늘 선생님들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네. 어떤 그 우루왕이라는 작품을 하게 됐는데 네. 그때 맡았던 역할도 광대 1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주로 숫자로 표기되는 광대 7. 네, 근데 저는 광대 10. 광대 10. 네. 그런데 딱 하루, 그 100여 명이 참여하는 그 작품에 여자 주인공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습을 못 왔어요. 그랬는데 이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연습은 진행이 돼야 하고 그래서 그 바리공주의 역할을 이제 저한테는 기회도 안 와요. 네. 다른 극단 배우가 이 국립극단,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관현악단 이 4개 단체가 참여하는 작품이었거든요. 어휴, 컸네. 그러니까 국립극단의 배우가 대신 바리공주의 대사를 대본을 들고 읽었어요. 이제 아리아가 나오는 노래가 나오는 부분인데 그 배우께서 노래를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음악은 시작됐고 그 연출을 맡으셨던 김명고 선생님께서 바리공주 노래 아는 사람 누구 없어요? 누구 없나? 근데 다들 두리번거리고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노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 무대 구석에 이렇게 있다가 아무도 안 하시네. 그러다가 노래가 시작되길래 음악이 이제 노래가 나올 부분에 제가 그냥 연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바람이 분다 귀가 훌린다 홀령들의 구슬픈 저 울음소리 노래를 시작했는데 그 100여 명의 사람들 시선이 저 구석 연습실 구석에 있던 저에게로 다 옮겨오는 거예요.
광대 10. 예, 광대 10에게. 드라마 같아. 진짜. 진짜로. 그랬더니 이제 그 연습이 끝나고 그 뒤로 다시 바리공주 역할을 맡은 친구가 왔었고 이제 저는 그냥 늘 광대 10으로 열연을 했는데 그 작품 바로 한 달 뒤에 이 바리공주가 원캐스트로 가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느냐. 더블 캐스트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데 한 달을 남겨놓고 누가 바리공주를 더블 캐스트를 할 수 있겠느냐. 박예리가 바리공주 노래와 대사를 다 알아요. 라고 누군가가 추천을 하시고. 진짜. 네. 그랬더니 근데 그때만 해도 연출을 맡으신 김명곤 선생님은 그런데 얘는 이제 신입단원이고 경험이 무대 경험이 많지 않는데 얘가 작품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주인공이 바리공주인데. 그렇죠. 그래서 면담을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스스로가 저한테 내가 저런 여성스러운 공주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들어가서 무조건 잘하겠다고 얘기를 해라. 다녀올게요. 그리고 이 극장장실을 들어갔는데 얘기는 들었나? 잘할 수 있겠나?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마뜩치 않게 생각을 하셨던가. 불안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뭐든지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겠지만 제가 남들보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지금 선생님께서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저 때문에 웃게 되실 거라고 진짜 강렬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습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머리를 많이 쥐어 뜯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셨는데 그 작품이 국립극장에 올려지고 그 작품을 보고 해외에서 많이 초청을 하셨어요. 근데 해외 공연을 다닐 때부터 그 공연을 하게 된 4년 동안 저 혼자 원캐스트가 돼서 예, 제가 해외 곡곡을 프린세스 바리라는 바리 공주 대접을 받으면서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공연을 하게 됐죠. 참 희한한 게 우리 김명곤 전 장관도 그렇고 네. 다 여기 왔다 가셨어. 그렇죠. 남상일 네. 또 왔다가. 뭐 평행이론 같이. 그래서 김명곤 선생님께서 저 결혼식 주례도 가주셨어요. 네. 근데 그 우루왕이란 작품으로 네덜란드 공연을 갔을 때였는데 네. 그때 그 선생님의 그 코멘트를 제가 잊지를 못해요. 제가 그때 감기에 걸려서 감기약을 복용을 하고 굉장히 정말 비몽사몽간에 몽롱하네. 오늘 공연 잘할 수 있을까? 목소리가 나올까? 약을 이렇게 먹었으니까 괜찮겠지? 근데 무대에 섰는데 이 돔 형태의 무대예요. 근데 여기에서 공주가 물러서지 않으리라 노래를 부르고 다다다다다 내려가가지고 쓰러지는 장면인데 하늘이라 다다다다 해야 되는데 이 중간 지점에서 엄지발가락이 이 스티로폴 무대에 탁 걸리면서 여기서 도착 지점까지 날았어요. 네, 정말 원래는 다다다다 내려가서 도착 지점에 도착한 다음에 이거였는데 날아서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 세 사람이 우선 제 가까운 사람은 세 사람이 놀랐어요. 처음에는 무대 옆에서 무대 감독님이 쟤 괜찮을까? 막을 여기서 닫아야 되나? 근데 이렇게 쓰러졌다가 일어나면 신들이 감동해서 길을 열어주고 이 아버지를 구할 천지수를 구해서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장면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막을 닫아야 되나? 객석에 있던 김명곤 선생님께서 아우 놀라죠. 쟤 기절한 거 아닐까? 뭐 그리고 이제 저는 쓰러진 순간 나 괜찮게 넘어졌나? 내 쓰러진 모양이 그 와중에도. 흉하진 않을까? 그 와중에도. 하는 거에서 이제 이 음악이 따라라라라 이러면 제가 슥 일어나는데 정말 연기 반 아픈 거 반으로 눈물이 촤. 근데 제가 쓰러진 그 순간 이 네덜란드 현지 관객들이 오 하는 이 리액션이 오 하는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애초에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것처럼 그래서 눈물 주르륵 무언가가 들리는 그쪽을 향해서 이 감동의 이 인사를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이제 올라갔죠.
근데 그러고 나서 막이 싹 닫히는데 관객들이 박수를요. 정말 공연장에 떠나가게 박수를 쳤어요. 우와 같은 박수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2부 공연도 이제 무사히 마쳤어요. 근데 끝나고 났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 연출 선생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 단원들에게 오늘 와인을 한 잔 사시겠다.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갔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에리 오늘처럼 해. 동선이 바뀌었네. 오늘처럼. 오늘 그 현지 관객들이 정말 얼마나 몰입을 잘했는지 모르는데요. 정말 에리가 탁 넘어지는 그 순간 사람들이 와! 하면서 이 바리공주의 이 험난한 이 여정에 대한 이 몰입도가 굉장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만 하라. 어떡해. 근데 선생님 저 너무 피멍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저녁부터 호텔에 돌아가서 아프지 않게 넘어지는 연습을 하래요. 근데 너무나 좋았다. 2015년까지 국립창극단 무대에서 활동을 했는데 창극단에서 했던 작품들 하나하나가 정말 바로 어제 내가 그 무대에 서고 오늘 내려온 것처럼 늘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청이란 작품을 하면서는 많이 울기도 했었고. 지키면 안전해요 선선선. 근데 제가 사실 예쁜 얼굴은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못 알아듣거든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정말. 애가 2개월 때였어요. 누워있을 때, 으이! 하는 추임새가 들어갈 그 무렵에 옹알이를, 에이, 그거. 제가 그래서 현준 씨 정말 바른 사람이고, 가족이 1순위고, 정말 300점짜리 남편이거든요. 다 가졌어, 이 부분은. 너무 그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이 북받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 그냥 아빠한테 그냥 소리 밥상 하나 차려드리는 느낌으로